이런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내가 다쳤어.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가해자가 찾아와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합의금을 얼마를 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보험사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보험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인이 찾아와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이때 나는 지금 다쳐서 병원에 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하자. 얼마를 주면 됩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를 주고 합의하면 될까? 이 부분이 뭐냐면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냐 라는 부분하고 직결됩니다. 일단 내가 입은 손해가 전부 배상이 돼야 되겠죠. 이 손해 계산이 안 되면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해가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의 손해가 났다. 그런데 합의금 얼마를 제시하느냐? 50만 원 제시한다. 이걸 합의를 봐버리면 이 합의라는 것은 창설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이런 관계, 이해관계들이 싹 사라지고 이 합의에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해가 300이지만 50의 합의를 봤다. 그러면 이 50의 창설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50으로 이 기존에 있던 것은 다 해결된 걸로 봅니다. 이게 창설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손해가 300이다. 그런데 뭐 한 270에 한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양보해서 할 수는 있겠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1억 정도의 손해가 났는데 500의 합의를 본다. 이런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합의를 본다는 것은 일단은 내 손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거기서 가감을 하든 어떻게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험사 쪽에서는 이걸 미리, 그러니까 우리 쪽 손해를 미리 계산을 완료하고 오는 겁니다. 합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낮춰서 제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적인, 정확히는 아니지만 이 손해를 계산하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손해 계산할 일이 별로 없으면 좋은데 사실 이거 때문에 상담을 한다거나 어디에 감정을 한다거나 비용이 적지 않게 듭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한지 내가 판단할 능력도 없고요. 병원 간다 해서 병원에서 계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손해라는 건 법률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손해를 대략적으로 윤곽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만만한 부분은 아니에요. 오늘은 일단 대략적인 윤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손해라는 말을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죠. 일단 여기서는 지금 사건, 사고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손해는 단순히 손해라고 하지만 크게 세 가지 손해가 존재합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이런 게 있죠. 삼위일체. 이 손해라는 게 사실은 세 가지 손해를 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색깔을 조금 구별해서 써볼게요. 자, 이 색깔의 손해, 그 다음에 이 색깔의 손해, 이 색깔의 손해. 편의상 세 가지 색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똑같은데 이게 다 달라요. 서로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서로 쭉쭉 이 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 손해를 하면 이걸 합친 걸 말합니다. 손해 이래 하지만 사실 이 세 개를 다 살피셔야 됩니다. 자, 첫째 손해는 저것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될 지출을 한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병원비 같은 경우. 이 사고가 안 났으면 내가 병원비를 안 써도 되는데 추가 지출이 난 거죠. 이걸 적극 손해라 그래요. 개호비, 치료하는데 이제 사람 쓰는 경우 또는 가족이 본인 일 못하고 일단 포기하고 와서 도와주는 거. 보조구, 목발을 짚는다든지 휠체어를 탄다든지 이런 게 이제 안 써도 될 돈이잖아요. 이걸 적손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적극의 반대 소극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사건 사고로 벌지 못한 돈, 원래는 들어왔을 돈인데 이 사건 사고로 막힌 돈, 대표적인 게 뭐죠? 소득 상실입니다. 그거를 이제 일실이라고 표현을 해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다 보니까 하루 일당이 날아갔다. 이 부분이 이제 계산할 때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요 적극 손해는 좀 계산하기가 좋죠. 직접 지출한 비용이니까 영수증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적극 손해 계산은 쉬운데 소극 손해가 조금 어려워요. 일단은 보류를 하고, 세 번째는 사건 사고로 내가 신체에 어떤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신체를 피해를 입으면 재산상 손해는 재산이 회복되면 손해가 보존이 되는데
신체상해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한다 해서 완전히 내가 다치기 전으로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신체 상해가 있으면. 흉터가 나오면 더 큰 거고요. 장애까지 나오면 더더욱 큰 거고요. 정신적 손해,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가 뭐 이혼할 때 주로 뭐 써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말해요. 정신적. 이혼할 때도 정신적 고통이 있죠. 한쪽이 뭐 외도를 했다거나 폭행을 했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자료를 하는 거예요. 재산 분할하고는 다릅니다. 재산 분할은 재산을 나누는 거고, 위자료는 내가 고통받은 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체상의 사건 사고에서도 당연히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가 발생합니다. 자, 이 세 개를 합쳐서 손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일단 뭐 합의를 본다 이럴 때는 일단 손해를 계산한다 이러면 이 세 개를 합쳐서 일단 손해액을 계산하고 여기 이걸 가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 상대방하고 조율을 하는 겁니다. 좀 깎아줄지 아니면 조금 더 붙여서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뭐 줄고 조금씩 느는 건 관계없는데 전혀 얼토당토 않게 차이 나는 금액으로 합의 볼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자 손해하면 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큰 벽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합의 보기 전에 적국 손해를 먼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비를 보험회사에서 먼저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직접 지급하면 이 적국 손해는 보상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청구하는데 뭐 소국 손해가 뭐 500이었고 정신적 손해가 뭐 100이었다. 총 손해는 100 합치면 700인데 100은 일단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빼기 100 하면 이제 600이 되겠죠. 600을 기준으로 이제 합의를 보면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병원비 중에 내가 기왕증, 원래 아팠던 부분까지 같이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 나갈 게 아니고 원래 50이 나갔어야 돼요. 50이. 예, 50이 나갔어야 되니까 이쪽에서 50을 더 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계산할 때 650이 돼야 되고, 근데 100이 나갔으니까, 저쪽 100이 나갔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550. 자, 그러면 550이 손해액의 기준이냐? 자, 방금 설명드린 건 뭐냐면 이 100을 뺀 게 이쪽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저쪽에 청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적국 손해만 청구할 수도 있고 속 손해만 청구할 수도 있고 위자료만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건 서로 다릅니다.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걸 독립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50인데 100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적국 손해는 다 해결됐잖아요. 나는 내 입장에서는 적국 손해는 청구 안 해. 자, 그럼 소국 손해만 청구합시다. 이거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500 더하기 100, 600이죠. 550이 아니라 600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로. 이쪽에서는 그렇겠죠. 아니 50만 줘야 되는데 100을 줬으니까 50을 빼야지 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50을 여기서 못 뺀다는 거예요. 이증 차단막 때문에 여기서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이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건 이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건 이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손해가 서로 다른 겁니다. 법적으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청구를 안 하면 그만이고 요걸 청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0 더 준 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저쪽에서 부당이득 반환으로 별도 절차해서 하든지 말든지, 예, 그 문제지 손해를 청구하는 단계에서 내가 저걸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건 지금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경우에 따라 이런 게 있어요. 이 사건 사고에서 내 잘못이 50%다. 그러면 이게 50%씩 이제 공제가 되거든요.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과실상계를 했을 때 이미 지급받은 것보다 크게 이미 받은 경우가 있어요. 뭐 소득 손해를 더 받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빼버리는 거죠. 요거 빼고 위자료만 남깁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근데 여기서 더 줬으니까 위자료도 까야 된다. 이걸 못 한다는 거죠. 이만큼 차단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구할 때는 이거 하나하나를 별개로 계산해야 돼요. 별개로 근거와 금액을 별개로 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하다가 오버되는, 즉 이미 받은 게 초과되는 거 있으면 그 부분을 소를 취하해요. 소국손해 소취하, 적국손해 소취하,
그럼 남는 것만 청구 이렇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여기서 초과된 걸 갖고 요걸 까자, 공제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손해 삼부설입니다. 이 3분, 세 개는 뭐냐면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얘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손해다. 그래서 개별적 청구가 가능하고 합쳐서 청구하더라도 개별적 근거를 갖고 개별적 금액을 청구하게 되며 다른 한쪽이 초과되더라도 나머지에서 그걸 고려해서 공제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손해 3분설입니다.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요 세 가지 손해를 계산해서 더하는 게 손해구나. 그리고 내가 좀 불리한 거는 청구를 안 하면 되구나. 그 부분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요 일시를 계산할 때 많이 다치더라도 비자 기간 지난 다음에는 본국 수입으로 하는데 많이 다치더라도 본국 기준으로 하면 이 소국 손해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받은 게 있어요. 그 받은 게 이제 초과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소국 손해도 일단 청구해서 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위자료만 청구하죠. 위자료 청구할 때 상대방은 소국 손해 많이 준 거 있으니까 위자료를 그만큼 적게 주자 이러는데 차단돼 있죠. 예, 그건 그거고 위자료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부분, 그 다음에 적극 손해는 직접 지출한 비용, 영수증 같은 걸로 증명이 되죠. 그런 손해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 두 개 계산하는 거, 소국 손해하고 위자료 계산하는 거를 살짝 설명드릴게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서 오늘 해드릴 건 아니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략적인 윤곽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손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3분. 지출하지 않아도 됐을 돈을 쓴 거. 그다음 소국 손해는 내가 못 번 돈. 그다음에 위자료. 이거는 영수증 같은 걸로. 자, 소국 손해 못 번 돈. 자, 이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이라는 거 증명이 가능하죠. 내가 그때 얼마를 벌고 있었으니까. 이걸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일하지 않고 있다, 백수다. 이러면 소득이 없는 걸로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실질 소득이고요. 당장 일은 안 하지만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상태. 그때는 통계 수입을 사용합니다. 통계 수입. 그래서 어떤 직종에 저 정도면 얼마 번다. 이런 것도 있는데 통상 소송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건설업 기준으로 일용 노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일을 안 하지만 당장 건설업에 가면 일용 노임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저 기준으로 봐요, 이거를. 1년에 한 2번 정도 통계가 나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여기 일용 노동 이제 시급이 나와요. 한 달에 이제 일하는 날짜. 현재 22일인데 이것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일당에 낮추는 경향으로 가요. 주 5일제가 되면서. 일단 지금은 이렇습니다. 22일. 이거는 건설업협회에 들어가면 통계 자료가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한 270월, 270만 원, 280 가까이 아마 될 거예요. 이건 이제 계속 그때 바뀌니까 소송할 때는 저희가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기준을 삼습니다. 대략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지 않을 땐 통계 수입을 쓰고 또 실질 임금이 통계 수입보다 작을 때도 통계 수입을 씁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전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소국 손해는 미래 수입 감소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이라도 일하면 벌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이걸 그냥 기준으로 삼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쓰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면 일실 손해, 내가 다쳐서 돈을 벌지 못한다 이러면 일단 이번 기간에는 저 일실 손해의 100%를 소득 상실로 봐요. 못 보는 거죠. 한 달 입원했다. 그럼 270을 손해로 보는 거예요. 퇴원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장애율이 나와요. 다친 결과 장애가 있다. 장애가 10%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270에 270만 원 중에 장애율을 곱해요. 뭐냐면 270에 10%, 0.1이죠. 요만큼 수입이 계속 줄어들 거다라는 이론적 근거입니다. 27만 원이죠. 그러면 한 달에 27만 원을 계속 못 번다. 손해가 한 달 손해 27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느냐?
자,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65세까지로 대략 잡습니다. 직업마다 다르고요. 60세에서 지금 최근 65세로 인정하는 추세예요. 그럼 65세까지 이게 이제 월이잖아요. 월. 가동연한이 예를 들어 10년 남았다면 10년이면 120개월이죠. 27만 원에 10년 남았으면 120개월 이렇게 곱해서 나온 돈 3,200. 자, 한 달 입원했으면 270 100% 더하기 요거 하면 소국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 위자료는 간단해요. 사람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죠, 사실. 그걸 어떻게 머리를 쪼개서 뭐 얼마나 아픈가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략 어떻게 하냐면 1억에 장애율을 곱합니다. 10% 곱하면 어떻게 돼요? 1000이죠. 1000만 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재판장이 느리거나 줄이거나 여러 요소를 감안합니다. 근데 대략 여기서 위아래로 간다고 보시면 대략 비슷해요. 법원이 이렇게 계산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해서 따져보니 얼추 비슷하더라 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나오죠. 손해,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장애율 곱하기 소득 해서 가동연한만큼 곱해준 다음 위자료. 장애율이 없으면 이 뒷부분은 없죠. 장애율이 없으면 소득 상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위자료도 없느냐? 아닙니다. 위자료는 대략 법원에서 1억에 0을 곱해서 정신적 고통이 없다. 이렇지 않잖아요. 정신적 고통이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장애가 안 남더라도. 그래서 그건 대략 경미하면 뭐 몇백 수준에서 이렇게 하고 사건이 너무 억울하고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장애가 안 나왔다. 그리고 이제 신체 감정을 하거든요. 법원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병원에 의뢰해서 신체 감정을 하는데 이게 안 나왔어요. 근데 판정해 볼 때 많이 다친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일실은 인정 못하지만 위자료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거나 이렇게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지금 깊게 못 드리는 게 여기 지금 이걸 지금 일시불로 받거든요. 3,240만 원 일시불로 받아요. 지금 여기 10년 동안 앞으로 못 버는 돈을 계산한 거잖아요. 12개월, 10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240만 원을 지금 받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놔두면 10년 뒤에 돈이 얼마가 될까요? 이자가 붙겠죠. 플러스 알파. 자, 그런데 원래는 이 돈이 지금 받는 게 아니라 미래에 매달 조금씩 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시불로 받았단 말이에요. 편의상. 그러면 이걸 받아서 생기는 이 이자, 요거는 빼야 되죠. 이걸 쥐고 있으면 10년 뒤에 불어난 돈만큼은 사실은 여기 줄 돈이 아닌데 일시불로 주다 보니까 생긴 보너스잖아요. 요거는 빼자라는 게 뭐냐면 중간이자 공제입니다. 중간이자 공제. 그래서 실제 이 돈보다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이 중간이자 공제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계산한 게 아니라 이미 계산돼서 수식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호프만 지수라는 겁니다. 지수 또는 계수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돼요. 호프만 계수, 월계수, 월에 따른 호프만 계수를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나와요. 12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하면 뭐 이제 찾아봐야 된다. 그냥 120개월이면 120을 곱하는 게 아니라 108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보다 작아지겠죠. 3,240만 원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호프만 계수를 곱하면 중간이자 공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이자 공제를 한번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이제 과실상계라고 해서 피해자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산한 건 뭐냐면 가해자가 100%일 때잖아요. 그러면 과실상계 책임 제한이라고 합니다. 100%로 배상할 때 저래 계산이 되는데 100%로 하긴 좀 그렇고 피해자도 한 30% 잘못이 있다. 그럼 70%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계산해서 70%가 낮아지겠죠. 자, 정리하자면 손해는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위자료고 적극 손해는 내가 쓴 돈,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면 되고 소극 손해는 내가 일하지 못해서 놓친 수입. 2번일 때는 수입은 실제 소득 또는 통계 수입으로 합니다. 통계 수입은 건설업, 일용노임 임금으로 합니다. 자, 100%일 때는 전액을 하고 2번 이후에는 이 장애율을 곱해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 그 남은 개월의 호프만 지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소극 손해가 나오고 위자료는 1억, 예전엔 다 8천으로 했는데 지금 상향이 되고 있는 추세라서 그래요. 그리고 장애율을 곱합니다. 이건 장애율 또는 노동능력 상실률이라고 하고 소송하면 이걸 이제 감정을 해요. 병원에 의뢰해서. 그래, 온 걸 갖고 계산에 넣는 거지, 우리가 뭐 장애율이 얼마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전에서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조율한 거.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손해인데, 이렇게 이제 과실상계를 해서 최종 손해가 결정이 됩니다. 한번 연습 삼아 A라는 사람을 55세로 할게요. 55세. 근데
차를 몰고 가는데 비가 와서 신호 위반해서 충격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1개월 입원. 근데 이 사람이 한 달 수입이 한 300만 원 된다고 합시다. 1개월 입원하고 그 다음에 퇴원을 했어요. 이쪽에서 이제 합의 보자고 왔어요. 수술하느라고 한 100만 원 썼어요. 1년 뒤에 다시 또 수술하는데 한 50만 원 든대요. 관절을 다칠 때는 장애가 남습니다. 관절. 예를 들어서 팔목을 다쳤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핀 박는 수술을 했다. 손목을 다쳤다. 핀 박고 빼는 수술하고 나서 장애가 한 5%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장애도 뭐 한시장애 몇 년, 뭐 영구장애 이러는데 그냥 영구장애로 할게요. 자, 합의 보자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이 일단 자기 손해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손해를 계산해야 얼마의 합의 볼지를 정하잖아요. 자, 손해는 크게 세 가지라고 했죠. 조국 손해는 얼마입니까? 딴 거 없다 치고 150이죠. 자, 위자료부터 할게요. 5%. 1억에 5%를 한번 곱해 볼까요? 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좀 올려주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합니다. 소득손해 문제죠. 자, 1개월 입원했으니까 1개월은 100%니까 300만 원. 입원기간 300만 원 더하기 5% 장애니까 300에 5를 곱하면 15만 원이네요. 15만 원을 매달 수입을 잃는 게 된다는 거예요. 곱하기 일단 영구장애니까 가동 연한까지 계속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55세인데 그럼 65세로 보고 정년을 그러면 10년이죠. 10년은 몇 개월입니까? 120개월이죠. 월 15만 원씩 120개월 곱해주는데 이 120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 이때 뭘 곱해주냐면 120에 해당하는 호프만 개수로 곱해줘요. 중간이자 공제 때문에. 호프만 개수를 그냥 편의상 100으로 할게요. 호프만 개수는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제가 예를 든 겁니다. 100이 아닐 수 있어요. 자,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500만 원이죠. 그러면 소득손해는 총 얼마입니까? 앞에 300 합치면 1,80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손해는 어떻게 됩니까? 150 더하기 1,800 더하기 500 2,450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계산해 놓으면 이제 따뜻하죠. 왜냐하면 비 또는 이쪽에 보험사에서 와서 자, 합의를 보자고 하면서 얼마를 제시하느냐. 700만 원 드릴게요. 너무 차이 나죠. 올려주는 척하고 1,000만 원 드릴게요. 안 해요 하면은 또 올라요. 1,500 드릴게요. 세 번째는 대부분 합의 보시는데 이것도 차이가 너무 나죠. 대략 뭐 여기서 좀 비슷하게라도 하면 합의를 보면 되고 아니면 소송을 하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뺀 게 뭐냐. 과실상계. 내 잘못도 있지 않느냐. 이거는 내가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상대방이 당신 잘못도 몇 프로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뺍시다. 자, 과실상계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이건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이에요. 과실상계라고 하고 상대방 입장에선 책임 제한이 됩니다. 요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뭐 저희는 경험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대략 이 정도에는 얼마 나오겠다는 게 감은 있습니다. 감은 있는데 상대방은 크게 부르려고 하겠죠. 과실상계를. 그렇지만 피해 입은 쪽에서 굳이 그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 납득할 만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거고 법원의 변론 태도라든지 변론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료에 따라서 얼마든지 증감이 가능하고 그래서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하시라는 건 아니고 일방적으로 무리한 과실상계 주장에 굳이 피말릴 필요는 없다. 이 과실 부분은 내가 미리 계산할 필요는 없고 상대가 주장하면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략적인 이 손해에 대한 대략적인 감을 하시라고 이렇게 내용을 한 거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율을 어떻게 따질 건가 주장하기에 따라 다르고요. 감정을 해서 나온 건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아무튼 소득손해 부분이 가장 복잡하고 뜨거운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손해 계산한 부분만 나중에 좀 심화해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손해의 3분설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감을 익히시라고 이런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